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제1주차에서는 여러분이 근세 한국의 정치사상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부분과 본 교과목의 전체 강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제1주차에서 강조했던 주요 내용들을 잘 이해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부터는 제2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주차 강의에서는 근세 한국의 주자학파 중 조선 건국의 최고 이론가로 평가되는 정도전과 조선조 성리학의 거두로 평가되는 이황의 사상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먼저 고려 말에서 조선조 초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전개된 정치적, 사상적 갈등의 내용과 성격을 설명함으로써 고려조 멸망과 조선조 성립의 의미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제2주차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1차 시와 제2차 시에서는 근세 한국의 정치상사 전반을 어떻게 시대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시대 구분의 문제는 여러분에게 근세 한국 정치사상사를 보다 정확하고 폭넓은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시대 구분에 관한 문제가 제1주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의 시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앞으로 우리가 함께할 근세 한국의 정치사상 교과목에서 다 다루지 못하는 내용을 일정 부분 보완하는 그런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께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근세 한국의 역사, 특히 정치사 내지 정치사상사의 시대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을 대표하는 저명한 역사학자였던 이기백 교수님은 1970년 발표한 자신의 저서 한국사 시대 구분론에서 한국사의 구분 기준으로 크게 6가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고대사, 중세사, 근대사 등 시대의 원근에 의한 구분법이고, 두 번째는 봉건사회에서 민주사회로의 발전과 같은 사회 발전의 단계를 기준으로 한 구분법이며, 세 번째는 한민족의 역사적 성장 과정을 기준으로 한 구분법이고, 네 번째는 민중사와 같은 주제별 구분법이며, 다섯 번째는 사회 발전과 왕조를 혼합한 구분법이고, 여섯 번째는 지배 세력의 변화에 따른 구분법입니다. 이러한 이기백 교수님의 한국사 구분 기준은 아주 체계적이며 우리가 한국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상당한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제1주차에서 강조했듯이 정치사상이란 시대의 현실을 반영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치사상사를 시대 구분할 경우에도 정치사상과 정치현실 사이의 상호작용의 불가피성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런 점이 반드시 근세 한국의 정치사상사를 구분하는 데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의 시대 구분에 관한 설명을 잘 이해하고 주요 사상학파 또는 사상가의 활동 시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근세 한국에 해당하는 시기, 즉 제1대 태조부터 제27대 순종에 이르는 조선조 왕들의 생존 및 재위 기간, 즉 군주로 지냈던 기간이죠. 그리고 왕위 계승 관계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화면에 나온 표를 늘 강의를 들으면서 함께 놓고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조선조는 1392년 태조 이성계가 건국하여 1910년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전락하기까지 519년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총 27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어느 정도의 사전 지식은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왕들이 어떻게 왕위를 계승했는지, 얼마 동안 통치를 했는지, 그리고 그 통치 기간 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오른쪽에 기입된 자녀 수는 조선조 전반에 걸쳐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그와 함께 왕위 계승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매우 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라고 삽입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혹시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만 제1대 태조, 제7대 세조와 같이 어떤 왕은 조를 붙이고 또 3대 태종이나 제4대 세종과 같이 어떤 왕은 종을 붙이는지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왕조를 세운 왕은 태조라고 하고요. 이후의 왕들에 대해서는 이른바 조종공덕의 원칙, 조종공덕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즉, 그 왕이 큰 업적이 있으면 조를 붙이고 덕이 있으면 종을 붙이는 것이 조와 종을 구분하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 명의 왕이 죽은 후 3년상을 끝내고 나서 다음 때의 왕과 고위 관료들이 그 죽은 왕에 조를 붙일 것이냐 아니면 종을 붙일 것이냐를 결정했다는 사실에서 다음 때의 왕의 의지나 정치적 고려가 많이 반영되었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음 때의 왕이 선대왕이 큰 업적이 없어도 굳이 업적이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면 조를 붙이는 경우도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제7대 세조, 제14대 선조, 제16대 인조, 제21대 영조, 제22대 정조, 그리고 제23대 순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왕들이 한국 역사 속에서 과연 큰 업적을 남겼느냐에 관해서는 여러 반론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임진왜란을 겪은 선조와 병자호란을 겪은 인조, 그리고 세조정치가 시작되고 천주교 박해에 주력했던 순조 같은 경우는 논란이 더 클 것이고요. 다만 여기서는 그러한 역대 왕들에 대한 구체적 평가가 강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조선조 전체 27명의 왕 중 제10대 연산군과 제15대 광해군만 유일하게 조나 종을 붙이지 않고 군으로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연산군과 광해군이 집권의 정당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후대의 집권층 내에 큰 정치적 갈등을 야기한 인물로 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광해군의 경우에는 아버지 선조보다 훨씬 더 임진왜란 극복에 적극적으로 앞장섰으며 집권 시기에도 실리 외교를 통해 명천 교체기, 즉 중국에서 명나라와 청나라가 지배권을 둘러싸고 갈등했던 그 시기에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국가와 민을 보호하는 데 노력했다는 점에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정도로 간략히 조선조 역대 왕들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제1차 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시에서는 본격적으로 근세 한국의 정치상사 시대 구분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